여러분, 가격표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 같은 거요. 이런 거에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우리가 마치 데이터 탐정이 된 것처럼 그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이에요. 시장에서 사고 팔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학자들의 호기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바로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우리만의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우선 경제학자들이 쓰는 기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근데 이 도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그 함정을 피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해결책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분석 도구를 지금부터 만나볼 겁니다. 이 도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중차분법이라는 건요, 어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때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정책이 시행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이 둘의 변화의 차이를 비교해서 순수한 정책 효과만 쑥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특성가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집값이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 특성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 얼마나 가깝냐, 이런 특정 특성의 가치를 거꾸로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도구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미스테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특히 방금 봤던 이중차분법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이던 이 도구가 어떻게 우리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아주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중차분법. 이거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정책이 들어간 처리 그룹의 변화가 있겠죠? 여기서 정책이 없었던 통제 그룹의 변화를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순수한 정책 효과만 남지 않겠냐? 바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때 그 기준을 5%로 잡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 효과도 없는 그냥 가짜 정책을 가지고 분석을 돌렸다고 쳐요. 그럼 순전히 우연 때문에 이거 효과 있네? 하고 결과가 나올 확률? 당연히 5%가 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버트랜드, 듀플로, 멀레이너선 이 세 명의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정책을 분석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확률이 우리가 기대한 5%가 아니었어요. 무려 45%였습니다. 와, 이건 분석을 10번 하면 거의 5번은 틀린 답을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 믿음직스럽던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21년치나 되는 엄청난 양의 임금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그냥 완전히 무작위로 가짜 법을 막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90년부터 캘리포니아랑 다른 24개의 주에서 아무 정책 A를 시행했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표준 이중차분법으로 분석을 딱 돌려봤더니 바로 그 4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시계열 상관관계라는 녀석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 데이터라는 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게 올해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통계적인 메아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기존 분석 방법은 이 메아리를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아리 소리를 듣고는 이게 진짜 정책 효과인가 봐 하고 착각해버린 거죠. 결국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도 통계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부풀려져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중차분법의 미스터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수사의 방향을 우리의 두 번째 도구, 특성 가격법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방법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도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모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변수들입니다. 특성 가격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집값이 있으면 그 가격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뭐 방이 몇 개냐, 얼마나 오래된 집이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공원이 얼마나 가깝냐. 이런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집값을 설명하는 하나의 공식을 만드는 거죠. 어때요?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바로 여기서 누락 변수 평양이라는 문제가 터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 근처 집이 비싼 이유가 정말 공원이 좋아서만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죠. 보통 공원 근처에 좋은 학교도 있고 동네도 안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모델의 학군이나 범죄율 같은 변수를 빼먹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델은 이 좋은 학군과 안전함 때문에 올라간 집값을 전부 이건 공원 때문이구나 하고 공원의 가치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만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우리의 이 분석 도구 상자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중차분법의 그 메아리 문제, 즉 시계열 상관관계 문제부터 해결해 볼까요? 해결책이 생각보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그냥 정책 이전과 이후 딱 두 기간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잘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상관관계의 영향도 좀 약해지고요.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방법은 표준 오차를 주 같은 그룹 단위로 묶어서 계산하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이건 같은 주에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인정하고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특성가격법의 누락 변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재미있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이런 편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모델은 더 유연하게 만들면서 공간 고정 효과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공간 고정 효과라는 아이디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비유하자면 모델에 강남구라는 이름표를 하나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표가 강남구라는 동네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특성들 있죠. 예를 들어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그 동네만의 분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통째로 다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강남구라는 커다란 양동이에 그 동네만의 프리미엄을 싹 다 담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동네 효과를 싹 걷어내고 나면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공원이 얼마나 가깝냐 같은 변수가 미치는 순수한 영향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탐정 이야기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정확성에 집착해야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석 방법을 쓰느냐,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이 부정확하면 당연히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건 곧 우리 모두의 돈, 즉 사회적 자원의 낭비로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 좀 보세요.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법, 유해 폐기물을 치우는 사업, 우리 동네 녹지를 보존하는 일, 또 새로운 도로를 까는 것 같은 정말 큰 프로젝트들이 전부 이런 경제적 가치 평가에 기대고 있어요. 만약에 깨끗한 공기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 규제가 느슨해지겠죠. 반대로 너무 높게 평가하면요.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정확성이 이렇게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세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결론 뒤에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엿봤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딱 마주쳤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결론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지? 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